네,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 CMI 연구소의 전미옥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 전미옥 대표님은 또 열정적으로 빨간색 옷을 그냥 네,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저 추석도 이제 끝났어요. 네, 추석은 네. 잘 쉬셨어요? 잘 쉬었습니다. 아주 잘 쉬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도. 예, 3개월 남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계획 세우신 게 있으세요? 저는요, 111 프로젝트를 세웠거든요. 하반기 목표로요. 111이요? 예, 책 한 권 출간. 예. 그다음에 논문 한 편 마무리. 예. 그다음에 소셜 매거진 성공적으로 론칭 해가지고 111 프로젝트 잡았는데. 아니,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다 하시려고요? 아직도 100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역시. 네. 근데 책을 수시로 출간하시나 봐요, 그게? 네, 1년에 한 권은 내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예. 2권이네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네. 신현종 대표님께서 뭐 계획 있으세요? 예, 뭐 오늘 상당히 차가 안 막혀서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네. 또 방송 전에 또 전미옥 대표님께서 올해 100일 안 남았어요. 이 얘기 또 하시니까 움찔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겨울에 좀 미국에 갈 예정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니까 돈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좀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 저희 프로그램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어떻게든 방송 다 찍고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예. 그래 주세요. 네. 네. 자, 오늘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취업의 기술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숨막히는 압박 면접 탈출구를 찾아라 라고 갖고 오셨어요. 네. 이거 갑자기 저는 왜 축구가 생각나죠? 압박 축구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왜 이 주제로 선택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구직자들이 취업 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면접이거든요. 예. 그 중에서도 이 압박 면접인데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상반기에 입사 지원한 신입 구직자 4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14회 정도 입사 지원을 하고요. 4.9회 또 서류를 통과하고 3.8회 정도 면접을 본다는 겁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 압박 면접은 당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 눈물 콧물 다 쏙 빼놓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일명 이 멘탈 붕괴, 멘붕을 겪게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럴 때 정말 면접관들이 야속하기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마련인데요. 이 면접의 노하우를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신현종 대표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오셨나요? 예, 일단 시기적으로 면접이 중요한 시기가 맞습니다. 일단 삼성그룹이 오늘까지 그 면접 대상자들의 그 삼성 SA라고 하는 자기소개서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바로 면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면접 전형을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나 내일 서류를 마감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또 면접에 대해서 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면접 대기업들의 이런 면접 유형과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기업의 면접 유형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일단 대기업의 면접 유형만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요. 총 4가지를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토론 면접이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그 다대다 면접입니다. 면접관 여러분 그리고 이 면접 보는 분들도 여러분이 들어오고요. 또 이제 임원 면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다대 1 면접 이런 게 있고 또 마지막으로 또 논술과 아니면 뭐 논리력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하는 이런 면접 유형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간단하게 하나씩 조금 짚어드리자면요. 네. 일단 그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면접관 입장에서 상당히 그 평가가 쉬운 그런 면접입니다. 여러 명에게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어떤 태도,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한 번에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채점하기도 수월하고 또 골라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하나 조금 예를 들어드리자면 CJ그룹의 이 좀 약간 발전된 형태 토론 면접인데요. 네네. 총 5시간 동안 그 조별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룹 과제가 주어져가지고 여러 명이서 같이 어떤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한 2시간 남았을 때 또 개별 과제를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시간 관리라던가 언제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전혀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에 있는 그 다른 경쟁자와 이런 걸 전부 협의하고 시간을 내서 전부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5시간 동안 그룹 과제와 개별 과제를 당연히 마무리해야 되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면접관과 같이 토론 형식으로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이 설명을 하고 설득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토론 면접 중에 좀 어려운 이런 면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설명문 들어도 벌써 막 압박이 오는 것 같은데요. 숨을 뭐 안 쉬고 하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리고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인성 면접이라고 해요. 이 인성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그 일반적인 면접 형태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 최근에 좀 바뀐 부분만 좀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짚고 넘어갈게요.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뭐 학점, 자격증, 공모전, 인턴, 뭐 외국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그 면접 질문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소재로 삼고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그 인성 면접이 많았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직무를 왜 선택했느냐, 우리 회사에 왜 왔느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검증하는 형태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해당 산업 네. 분야의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질문들을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이런 질문들을 답변들을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네.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려면 이것도 역시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요. 구직자들은 이 그 압박 면접할 때 정말 생각만 해도 혀를 내두른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전명 네, 대표님? 일단은 평범한 질문이라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 보러 가서 면접관이 묻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합니까? 그러면 구직자는 대답하겠죠. 예,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 근데 이제 면접관이 계속 집요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거면 여기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요, 아이고. 사실 이거 기초적인 무난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하면 또 꼬투리 잡힐 수 있고 계속 질문 공세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면접관은 이 난처한 상황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평범한 질문, 또 무난한 질문이라고 마음 놓지 말고 미리미리 또 정확하게 대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네. 항상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정말 뭘 열심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난감해지거든요. 네, 정말 이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차근히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의외의 기본 질문에 딱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금융학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한 분이 한국에 와서 면접을 볼 때 막 그런 어려운 면접 질문에 대답을 잘하다가 간단한 질문에 확 당합니다. 회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이 질문에 회계 점점점 하면서 한 방에 무너지는 네. 예, 뭐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 질문에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이럴 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전명 대표님. 좀만 네. 도와주세요. 네, 막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받게 되면 머릿속이 막 혼미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럴 때 또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최대한 여유를 보여라. 그러니까 자신 있는 분야부터 계속 답변을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분야에 대한 이 답변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문과 답변이 꼬이게 되고 꼬이면서 정신이 없어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게 시간은 흘러가고 나중에 면접장 나오면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자, 이론적으로는 사실 여유를 갖고 이야기하자 하지만 뭐 예. 질문들이 막 날라오고 당황하기 시작하고 하면 정말 대처하기가 힘들어질 텐데요. 신은훈 대표님, 실제로 이제 구직자들의 사례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압박을 많이 받은 그런 사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압박을 많이 받은 사례는 이런 서민금융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런 캐피탈 업체입니다. 캐피탈 업체에서 보통 면접을 보게 되면 1차부터 3차까지 한 예인데요. 1차부터 3차까지 같은 면접관이 들어오는 이런 면접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뭐 영업장이나 객장에 들어와서 뭐 둘러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보통 구직자분들은 당연히 해봤다 열심히 뭐 분위기 그렇죠.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캐피탈 업체는 전화로 영업합니다. 객장이 없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좀 허를 찌르는 이런 압박 질문의 사례들도 좀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명 네. 대표님, 네.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이 2.8인데 왜 이렇게 학점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뚱뚱해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네. 학점이 좋지 않은 구직자라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했냐고.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예. 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도 좋고 필기시험도 내가 잘 치렀는데 학점이 낮아서 고민이었다면 이 아픈 거 콕콕 찌르는 면접관이 미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면접 전에 자신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정리하고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이 자존심을 건드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네. 그때는 좀 평정심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럴 때도 좀 유연하게 잘 대처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일단 네. 그 표정이나 태도에서 딱 나옵니다. 뭐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사실 그 면접 질문에 잘 빠져나가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그 태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압박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좀 일관적인 태도로 또 일관적인 표정으로 이 면접에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실천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힘든 압박 면접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또 논리적으로 답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실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학점이 낮은 겁니까?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건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압박 질문 받다 보면 갑자기 눈물도 나고 막 울컥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서러운 질문일 수 있지만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최대한으로 논리적으로 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논리적인 훈련은요, 생활 속에서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취업 N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3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3가지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두 남녀 MC가 좋다. 면접 노하우가 있다. 취업 정보가 있다. 이렇게 3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논리를 찾으시면서 계속 훈련을 하신다면 압박 면접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논리성을 또 뽐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또 압박 면접의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법무법인 사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일단 그 면접에 오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입구에서 오늘 면접이 취소됐다.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가라. 이렇게 딱 멘트를 줍니다. 이랬을 때 순간적으로 표정이 안 좋거나 뭐 짜증을 내거나 이러면 바로 탈락을 시키고요. 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고 간 친구들한테 2차 면접을 통보하는 이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짜증나지 그걸 어떻게 웃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항상 구직자 스스로가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잘 넘겨가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차례 면접하다 보면 여러 면접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면접관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을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말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면접도 얼마나 많이 준비를 잘하느냐가 이 면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게 됩니다. 회사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또 내가 가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한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어떤 약점을 찌르는 그런 질문이 오더라도 일관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과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거, 일관성을 가지시고요. 나만의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압박 면접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두 분 간단하게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기업들이 이 스펙보다는 인성과 가능성을 보고 뽑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인성, 능력, 잠재력을 아주 그냥 굉장히 무한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면접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최고의 기회, 준비된 면접, 자신감으로 취업 탈출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 대표님? 예,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연습량입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고 이 면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계속적인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좀 찾으시면 분명히 면접에 아주 좋은 대비하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윤종 대표, 전미혁 대표와 함께 압박 면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